영기, 위기, 원기, 종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뭐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생체 전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영기, 위기, 원기, 종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기들이 있는데 얘들은 뭐지?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하고 위기는 서로 상대되는 용어인데요. 영기라고 할 때 이 영자는 뭐냐면 말 그대로 영양시킨다, 먹여 살린다 이런 뜻이에요. 인체를 영양하고 먹여 살려주는 것이 이 영기의 주 임무입니다. 또 위기라고 할 때 이 위자는 호위한다, 지킨다,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인체를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위기의 주된 임무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은 이 수곡지기가 영기하고 위기로 바뀌는데 소화되고 흡수되고 이러면서 이제 기를 만들고 혈을 만들고 기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 영기도 되고 위기도 되고 이렇게 영기와 위기로 바뀌는데 맑은 것은 영기가 되고 탁한 것은 위기가 됩니다. 영기는 경맥 안으로 다니고요. 위기는 경맥 밖으로 다닙니다. 누가 더 성질이 온순하겠어요? 경맥 안으로 다니는 영기가 온순하겠죠. 엄마가 야 가운데로 다녀. 밖에 좀 풀도 있고 쓰레기도 있는데 왜 밖으로 다니니? 안으로 다녀.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어린이는 온순해요. 경맥 안으로만 다녀. 근데 안으로 다니다가 엄마가 한눈 파는 사이에 엄마 카톡 왔네. 카톡 보고 있는 사이에 어떻게 또 밖으로 나가가지고 막 나뭇잎도 건드리고 막 담벼락에 올라갔다가 말 안 듣죠? 성질이 온순해요? 온순하지 않아요. 너 엄마가 거기 올라가지 말라 했잖아. 좀 올라가면 어때? 온순하지 않아요. 위기입니다. 영기는 온순해요. 맥 안으로만 다닙니다. 위기는 온순하지 않아요. 성질이 사납습니다. 좋게 말하면 터프가이고 나쁘게 말하면 문제예요. 피부에 주리 개폐, 이 땅구멍 열고 닫고 요거를 주도하는 것이 위기의 임무고요. 외부의 사기로부터 인체를 지키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그 외부의 사기로부터 인체를 지켜내려면 성질이 온순해가지고는 쉽지 않겠죠. 좀 사나워야 돼요. 터프가이가 돼야 돼요. 이 위기는 육경 중에서 태양경과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태양경이 이 피부의 주리개폐를 주관하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위기와 태양경이 아주 관련이 깊어요. 이 경맥 안으로 다니고 성질이 온순한 이 영기, 그 다음에 경맥 밖으로 다니면서 성질이 사나운 위기, 요 영기하고 위기는 12경맥을 순환하는 요 순행에서도 또 차이가 납니다. 영기는 그냥 루틴 그대로예요. 모범생, 착한 어린이에요. 선생님이 일로 가 그러면 글로만 가. 영기는 이 종기가 추동하는 힘에 힘입어 가지고 주간을 25회, 야간을 25회 순행을 하는데 어떻게 다루냐? 12정경을 수태현 폐경, 수양명 대장경, 조경명 위경 쭉쭉쭉쭉 이런 순서로 영추 경맥편에 나와 있는 그 순서, 이게 누가 도는 거냐? 영기가 도는 겁니다. 그리고 별도의 순행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기경 중에서 동맥과 인맥을 순행하는 겁니다. 이 12정경을 돌다가 수태현 폐경에서 갈라져 나와서 이마로 갔다가 동맥을 돌고 그리고 동맥이 끝나면 인맥으로 이어져 가지고 인맥을 돌고 나서 결분해서 다시 수태현 폐경이 합쳐져요. 12정경 순서대로 그 다음에 동맥, 인맥 요게 정해져 있어요. 딱 이런 순서대로. 그런데 위기가 순행하는 거는 이 영기 순행에 비해서 조금 특이합니다. 자, 어떻게 특이하냐? 주간에 순행하는 방식과 야간에 순행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낮에는 주간에는 어디를 도냐면 양경맥을 돌아요. 25회 순행을 하는데 족태양 방광경, 수태양 소장경, 족소양 담경, 수소양 삼초경, 조경명 미경, 수양명 대장경 요 순서대로 족태양, 수태양, 족소양, 수소양, 조경명, 수양명 요 순서를 계속 돌아요. 25회. 그런데 야간에는 어디를 도느냐? 야간에는 장을 돌아요. 5장을 돌아요. 자, 어떻게 도냐면 신에서 시작합니다. 신장 있죠? 콩팥. 신장에서 심장으로, 그 다음에 폐,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비, 다시 신, 수, 화, 금, 목, 토. 뭐죠? 상극관계죠? 수극화, 화극금 이런 식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상극을 당하는 방향으로 계속 상극 방향으로 돕니다. 특이하죠. 하여튼 위기는 특이해요. 자, 이렇게 연기와 위기는 순행 방식이 다르고요. 이번에는 원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기는 뭘 하는 거냐면 이 원자가 근원 원자, 할매 곰탕 내가 원조야. 원조. 원이 뭐예요? 으뜸, 최고, 오리지널. 내가 오리지널이야. 이거죠? 그 오리지널 기운. 그게 원기인데 이 원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진기. 우리가 참진짜, 참다운 기운. 이래가지고 진기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진원지기. 이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이 원기라고 하는 말은 근원적인 기운, 뭐 오리지널 기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원기가 통하는 혈이 원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느 경맥에 문제가 생겼다. 근데 이 사람 자꾸 그 문제 가지고 자꾸 반복하는 거 보니까 재발되는 거 보니까 저번에도 그것 때문에 왔는데 지금 또 왔네. 이 사람 보니까 이 경맥의 문제가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기능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닌가 본데 근본적으로 이 경맥에 뭔가 문제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이 딱 되는 경우 이게 뭐겠어요?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고 의심이 되는 경우 뭘 쓰겠어요? 원혈을 씁니다. 단순 기능적인 차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럴 때는 원기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의심을 해봅니다. 종기는 뭐 하는 거냐면 종자가 마루종자인데요. 마루라고 하는 게 뭐냐면 꼭대기 제일 위에 있어. 니네들 저쪽에 있는데 나는 위에 있어. 이게 꼭대기 마루죠. 종교 뭐 하는 거예요? 꼭대기 가르침. 뭘 가르치길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게 가르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수많은 가르침 중에 어떤 가르침? 가장 위에 있는 꼭대기 가르침, 제일 중요한 가르침. 이게 뭐게? 사람은 왜 살지? 나는 왜 태어났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종교죠.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일 위에 있다, 꼭대기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종기는 연기나 위기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추동해주는 추동 에너지가 되는 기운입니다. 이 원전에서 이 종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은 사람이 음식을 먹어가지고 이 생긴 수곡의 정미로운 기운 그리고 코를 통해서 흡입한 대기 요 천기와 지기가 합쳐져가지고 가슴 부위에 모이게 되는데 왼쪽 유방 아래에서 그 박동을 뚜렷하게 느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뭐라고 했냐면 종기는 흉중에 쌓인다. 위의 대락이 왼쪽 가슴 아래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박동을 흉부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종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왼쪽 유방 아래에서 종기의 박동을 느낄 수 있다 라는 말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 왼쪽 가슴 아래에서 박동을 느낄 수 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여기서 박동이라고 하는 게 뭐죠? 그렇죠. 좌심실에 있는 페이스메이커 그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의 대락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위의 대락은 다른 말로 허리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이거 허리띠 차는 허리가 아니고요. 빌허자에 마을리자 이렇게 허리라고 말을 합니다. 빌허자에 마을리자 텅 빈 마을. 저번 영상에서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경맥에서 바로 갈라져 나오는 랑맥, 그러니까 랑맥 중에 제일 큰 랑맥 몇 개 있다? 15개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15개가 누구냐면 12정경에서 갈라져 나오는 랑맥 12개, 그 다음에 기경팔맥 중에서 동맥과 인맥, 이 앞뒤로 한가운데 지나가는 동맥과 인맥에서 갈라져 나오는 랑맥 그게 2개, 그 다음에 후천지본 아시죠? 네, 비위가 후천지본의 역할을 하죠. 이 후천지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비가 갖고 있는 랑맥 1개. 이래가지고 토탈 15개, 15대락이 있다 라고 원전에 나오는데 이제 어떤 의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천지본 역할을 비가 혼자 하나? 그거 아닌데 위랑 같이 하는 거야 그거. 그죠? 비위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후천지본의 대락을 비만 가지고 위는 안 가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 위에 대락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인체의 대락은 15개가 아니고 토탈 몇 개다? 16개다 라고
주장하는 의가들이 있습니다. 그 16개라고 말을 하는 의가들은 비의 대락 외에 뭐가 추가돼요? 위의 대락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 대락들은 각각 자기 이름이 있다고 얘기했죠. 위의 대락이 이름이 허리인데 이 위의 대락, 허리는 어디에 있어요? 좌심실의 위치, 왼쪽 가슴 아래, 여기가 허리의 위치예요. 여러분, 삼부구흠액 아시죠? 소문의 삼부구편에 보면은 이 삼부구흠액 나오죠? 그런데 지금 요새 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가면 진맥합시다 그러면 어디만 짚어요? 대부분 한의사들이 여기만 짚죠? 그죠? 근데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9군데를 짚었어요. 그게 삼부구흐죠? 두경부에 3군데, 팔에 3군데, 다리에서 3군데. 그 중에서 다리에 있는 3군데 중에 하나가 발등에 있는 충양맥인데 이 충양맥 여기를 짚어가지고 뭘 살펴요? 이 사람 위기의 상태가 정상인가? 위기의 상태가 노멀인가 에브노멀인가? 에브노멀이면 얼마나 심각한가? 이걸 살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환자가 병원에 실려왔어요. 그럼 병원에서 보통 뭐부터 합니까? 바이탈 사인부터 체크하죠? 그죠? 이게 바이탈이 안정되어 있으면 이 사람의 증상이 그다지 심각한 문제는 아니니까 우리 입원시켜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치료해보자. 근데 만약에 바이탈 체크했는데 이게 정상이 아니네. 이게 막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게 좀 많은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웬만하면 큰 병원 가셔야 되겠는데요. 입원 안 시켜요. 왜? 상태가 지금 심각한 거기 때문에 큰 병원 가시라고 권유하잖아. 그런데 옛날에 허전 선생님 시대에 바이탈이 없어요. 청진기도 없어. 이거 어떡하지? 환자가 엎혀왔는데 실려왔어. 야, 이 환자를 내가 받아도 되나? 아니면 옆에 한의원들 보낼까? 괜히 내가 어려운 환자 떠맡아가지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뭘로 판단해요? 이거 판단을 뭘로 했을까? 삼부구흠액 9군데 중에서 위기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충양맥, 그거 가지고 판단을 했던 거죠. 위기가 살아있으면 약을 먹였을 때 약발이 듣겠죠. 근데 충양맥 짚어보니까 이 사람 위기가 이거 너무 에브노멀이 너무 심한데 이게 나로 하여금 뭘 판단하게 만들어요? 내가 아무리 약 따라해서 이 사람 숟가락 떠먹여보면 먹이면 뭐해? 위가 받지를 못하는데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무슨 수로 고치겠어요? 그죠? 아무리 좋은 약 따려가지고 정성껏 따려가지고 먹여봤자 내가 먹인 이 약이 이 사람 위에서 흡수가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어떻게 고쳐? 못 고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환자가 왔을 때 판단하는 판단의 근거 중에 하나가 뭐다? 위기가 살아있나 아니면 매우 위중한가? 요걸 판단하는 거죠. 이게 어려우면 이 사람 나 못 고치겠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흡수되지 못할 정도로 약발이 듣지 않을 정도로 위기가 아주 심각하게 에브노멀 상태인데 그럼 여기다가 침노온들 뭐 침 효과는 나겠어요. 환자의 기운이 다 돼가는데 이 사람 좀 어렵겠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런데 위기의 상태를 보고 이 사람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좀 나을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단지 약이 흡수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것만 갖고 판단을 하겠어요? 제가 지금 종기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이게 삼부구흠액 얘기를 왜 꺼냈겠어요? 그죠? 왼쪽에 있는 유방 아래, 그러니까 좌측에 유근혈, 이 유중 바로 밑에 유근혈인데 여기가 허리인데 여기가 뭐라고요? 위의 대락이라고. 위의 대락이라고. 그 위기의 상태와 관련이 깊은데 이게 바로 좌심실 위치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페이스메이커. 요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등에 있는 충양맥을 짚어가지고 이거 위기가 상당히 정상이 아닌데 이 사람 심각한 정도가 이거 좀 심각한데 나 못 고치겠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판단해요? 좌심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 안 한다를 짐작했던 것이 아닌가. 좌심실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내가 살려요? 이거 위험한 거죠. 그죠? 환자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가 바로 종기의 위치입니다. 추동 에너지라고 그랬죠? 여러분, 피는 움직여야 돼요.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계속.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피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건 피가 아니에요. 그럼 뭐겠어요? 쓰레기. 쓰레기.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외쳐주세요. 움직이지 않는 피는 쓰레기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움직이지 않는 피는 쓰레기다. 따라 하셨죠? 이거 왜 하게요? 중요하니까. 움직이지 않는 피는 여러분 쓰레기예요. 피는 뭐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계속 움직여요. 여러분, 이 움직이지 않는 피,
이거 쓰레기. 이거 뭐라고 불러요? 전문용어로. 어혈. 응? 어혈은 뭐예요? 쓰레기예요. 나가주세요. 제발. 여기 있지 말고 나가주세요. 나가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왜? 너는 안 움직일 거니까. 나가기 싫으면, 쓰레기 취급받기 싫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움직이면 돼요. 그게 바로 너의 본분이에요. 너의 본분을 다 하기 싫어? 그럼 나가주세요. 왜? 너는 쓰레기니까. 그래서 어혈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습식구강도 하잖아요. 그죠? 이 영기와 위기를 비교해서 말하는 것처럼 원기와 종기를 또 비교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원기는 선천의 기운이고 타고난 거죠. 아래쪽에 저장되고 종기는 후천의 기운이고 위쪽에 모인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